자, 이번에는 카메라 세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카메라 설치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항상 시작은 어떻게 한다? 프로젝트 윈도우, 자, 뉴 하셔가지고 뉴 프로젝트는 카메라 세팅 이렇게, 혹은 뭐 에디팅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 프로젝트 항상 지정해 놓은 데다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요 녀석의 작업에 관련된 폴더가 자, 세팅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카메라 세팅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겼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올 건데, 불러올 때는 임포트 혹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매핑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그래 다 깨집니다. 자, 매핑 이미지가 없어서 다 깨지는데, 일단 등 라이트 다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건데, 카메라는 카메라 지금 레고 텍스트 카메라 애니메이션 카메라가 일단 하나는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데, 일단 다 버리고 다 새로운 카메라를, 이 녀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잡으려면,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현재 퍼스펙티브에서 렌더 세팅되는 사이즈 960, 540 요 사이즈로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자, 카메라를 잡아주면 이렇게 잡히고, 클릭해주면 앞전에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카메라에 이 녀석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패널. 그리고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봤던 카메라가, 다시 카메라로 보면 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우리가 했듯이 뷰 포트에서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 시점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셋 키를 눌러서 카메라 움직임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죠? 무슨 잡은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아주 멀리에서 셋 키를 하나 탁 잡아주시고요. 지금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뷰. 그리고 카메라 뷰를 지금 960, 540은 어디에 있다? 세티치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쭉쭉쭉쭉, 자, 이렇게 지금 HD 540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큰 사이즈 720, 자, HD 720 사이즈 또는 1080 사이즈 이렇게 조율을 하시고, 놓으시면 자,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기 보면 카메라 세팅에 대한 지금 렌더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뷰랑 카메라가 봤을 때 뷰의 어떤 각도라든지 크기라든지 화면의 위치라든지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일에 조금이라도 화면에서 구조를 옮기게 되면, 자,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 키, 저기 S, 멀리서 S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충분히 자 키를 잡아 놓고 쭉 들어갔어. S. 그 다음에 그만큼 약간은 고정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 S. 또 다시 쭉 화면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좀 가까이 S.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S. 다시 최종적으로 뒷면도 한번 보여주고 S. 프레임을 늘리겠습니다. 150 전체 이만큼 가서 다시 S. 다시 막 빠지면서 좀 고정을 좀 시키고요. 고정 S. 돌면서 빠진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슉 들어가서 돌고 슉. 중간중간에 지금 카메라의 어떤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돌려버리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잘해서 약간 고정해주는 이미지, 고정해주는 위치를 한 번씩 잡아가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 것도 있지만, 타켓이 계속 보세요. 얘로 들어갈 때마다 오브젝트가 지금 한 번씩 어떻게 화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카메라에 있어서 타겟이 다른 데로 간다는 이유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이 타겟하고 카메라랑 오브젝트를 바라보면 계속 카메라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연출 가능하고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 카메라의 바디가 움직이는 동선을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선을 잡는데, 자, 일단 요거를 퍼스펙티브로 딱 나가면 이제 카메라가, 자 보세요, 쑥 돌고 요렇게 되는, 그죠?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퍼스펙티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다르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가는 동선을 조금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카메라 여기, 자, 여기 1번. 자, 카메라 커맨드, 자, 컨트롤 D. 잠깐만요. 자, 카메라 2번 딱 클릭하면 카메라 2번은 여기, 그 다음에 커맨드 D. 자, 카메라 3번 세 번째 카메라 선택하면 여기 같은 위치니까 일단 고정 놔두고 이렇게, 다시 커맨드 컨트롤 D. 자, 이 녀석 해야죠.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 카메라들이 지금 각각 복사하면서 위치를, 내가 잡았던 카메라의 위치들을
다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일률적으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보지만은 이제 패스를 만들어서 그 패스를 따라서 카메라가 이제 움직이게 만들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쭉 가.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D. 다음 카메라. 자, 다음 카메라 이거다, 그죠? 지금 요게 1, 2, 3, 4, 5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카메라는 움직이는 거를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컨트롤 D 해주면 새로운 카메라 여기 이제 카메라가 딱 고정이 됐고, 다음 카메라 쭉 여기까지 빠졌다, 그죠? 컨트롤 D. 카메라 상태 요만큼 고정이니까 됐고, 요만큼. 자, 엔딩 카메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씬에서 카메라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카메라가 따라가게, 모션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드는, 물론 이거 자체 카메라 안에서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따놓은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이 카메라에서 다음 넥스트 카메라까지, 여기까지 카메라죠.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자, 패스. 자, 패스 요거 클릭, 그죠? 자, 클릭하고, 자, 이 카메라의 위치를 찍으려면, 자, 그전 단축키 V, 자, 버텍스 스냅, 자, 자석 클릭해주면 딱 찍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면 움직여서 두 번째 카메라 버텍스, 자, 요렇게 간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걸 복사를 안 했구나. 일단은 이렇게 가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V 눌러서, V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 된다, 그죠? 자, 이걸 단축키 V, C, 이거는 엣지, 그죠? V, 버텍스, 클릭. 그 다음에 일로 갈 거니까 V 눌러서 여기 카메라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에 클릭,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릭,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동선을 이렇게 파겠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잠시 두고, 그래서 맨 끝으로 보내놓고 여기 V 클릭. 자, 이렇게.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모션이 이렇게 잡혔어요. 자, 이 녀석을 이 패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카메라를, 물론 이건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은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리도록 하고 이것도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잡았던 카메라는 없고, 일단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모션이 잡혀가 있고요. 이 녀석은 버텍스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찍었던 하나, 둘, 셋, 넷 했고 몇 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곡선을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하거나 혹은 커브 조율을 하려면 이 녀석도 어차피 모델링의 위주이기 때문에, 자, 세팅을 모델링으로 바꿔주면, 자, 어딨나? 커브즈, 리빌드, 자, 세팅점 다 열어놓고, 자, 선택 툴로, 자, 선택된 툴에서 리빌드, 지금 현재 포인트, 넘버 포인트 잡혀가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자, 리빌드 15 정도 해볼까요?
리빌드 그러면 막 곡선이 그죠? 굉장히 F8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라인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 그죠? 정리나 혹은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감싸보도록. 자, 이렇게 변화를 잡아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카메라를 만들 건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카메라랑 조금 다르게, 자, 카메라, 그레이트 카메라 가면, 카메라 앤드 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타겟을 잡아놓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타겟이 되는 포커스를 맞는 타겟이 되는 부분하고 카메라 바디랑 구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릭 딱 하시면 자 여기 카메라 W에서 올려주면 자 이게 에임이고요. 이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 앵커 포인트가 이상한 데가 있었구나. 자 이렇게 요게 200이 되면 자 150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150에서 사이즈가 카메라 움직임이 된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이 현재 이 카메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없이 막 움직인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타겟 에임이라는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자, 오브젝트의 카메라 계속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돌게끔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바디 뭐 대가리 다리 뭐 어디든 그죠? 자, 바디 선택 에임 선택 컨스트레인 포인트. 자 어떤 녀석이 어떤 거한테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계속 그죠? 쭉.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카메라 1번 쭉 들어가서 슉. 자 고정비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앞전에 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자 패스를 만들어서 그죠? 오브젝트의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카메라 뷰를 잡는 방법을 지금 보여줬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카메라 이거는 없애도 상관없어요. 없애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이 카메라가 에임 카메라였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 타겟은 잡아놨는데 그죠? 움직이는 걸 없앴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서클로도 이렇게 잡아서
로테이션 좀 시키고 W 해서 이렇게 자 이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택 constraint motion 자 이것도 지금 카메라 중심이 이상한 데가 있다 그죠? 자 항상 체크 카메라 선택 더블 클릭해서 리셋 한번 잡아주시고 중심점 다시 리셋 한번 잡아주시고 지금 중심 여기가 있다 그죠? 그러면 D 눌러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가도 이것도 마찬가지 V 눌러서 이렇게 딱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V 그죠? 이렇게 놓고 자 D 눌러서 없애주고 자,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 선택 라인 패스 선택 자 컨스트레인에서 모션 어태치 자 그러면 타겟은 아까 전에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패널에서 카메라 1번 자 플레이 자 200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많이 느리다 그죠? 뭐 이런 거야 조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잡는 게 렌더링 할 때 한 대의 카메라가 아니고 여러 대의 카메라로 우리가 화면을 연출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고 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 다른 라인으로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로 카메라 한 대 더 설치해서 자 뉴 그레이트 카메라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2번, 카메라 2번이 되겠다, 그죠? 자, 패널에서 지금 카메라가 어딨나? 자, 확인해 봅시다. 카메라, 정면. 자, 그러면 요거를, 카메라 2번. 자,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죠? 맨 첫 패널에서 이렇게 S 쭉 할 때 이거는 절로 갔을 때 이렇게 S 그 다음에 이만큼 저 고정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이거는 반대로 위로 좀 근접 촬영이 되는 느낌 S 이것도 약간 고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S 그리고 복사해왔대 그죠? 복사했어요. 위치 키프레임 위치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최초 요걸 가고 온 건데 선택해 놓고 마우스 휠 클릭 그 다음에 갖다 놓은 위치에다 놓고 선택해 놓고 S 하면은 요걸 그대로 복제해서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거 카메라를 이제 두 개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예시로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은 한 장만 지금 이미지들이 싹 다 날아가고 없다.
나오게 이미지 이거 말고 소스 이미지. 자, 일단 우리가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했어요. 카메라 1, 카메라 에임까지 두 대. 자, 그러면 요 렌더링을 할 때 이제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세팅은 같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샷 1, 마찬가지 JPG, TIFF도 괜찮고, TIFF는 좀 용량 셀 수도 있습니다. TIFF. 그 다음에 싱글 말고, 자, 요거로. 그죠? 그러면 기존 카메라, 레고 타이틀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러면 자, 여기서 몇 프레임까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메라 1에서 140. 자, 카메라 1. 자, 여기 보면 add renderable 카메라가 있어요. 클릭해서 이건 카메라 1번 잡힙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가 생기죠, 그죠? 이거는 카메라 2번. 이렇게 하면 카메라 두 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끝까지 200까지 가봅시다. 일단 200까지. 자, 사이즈 나왔고, 그 다음에 세팅했기 때문에, 자, 원래 뭐 정식적으로 하려면, 자, 애니메이션, 자, 렌더링에서 렌더, 배치 렌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렌더 시퀀스. 카메라의 모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출을 해야 될 거다,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끔 카메라 구성이라든지 카메라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존에 있는 패스를 직접 우리가 그려서 그 패스에다가 카메라를 안착시킨 후에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키프레임을 찍지 않아도 모션이 되게끔 해주는, 그죠? 어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움직이는 카메라의 타겟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딱 타겟을 잡고 계속 움직여도 실질적인 오브젝트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그죠? 화면상에는 계속 오브젝트는 보이지만 줌이 됐다가 회전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타겟, 카메라 에임 그룹은 나오고 에임을 어디다가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 이제 세팅을 해서 렌더링 걸 때 두 가지로 렌더링 거는 방법. 카메라 1번과 카메라 2번을 렌더 세팅 창에서, 그죠? 렌더 세팅 창에서 카메라를 세팅해서 렌더링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